지난번 영상에서 미국 예비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문제를 다루었는데요. 이 댓글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미국 현지의 정치적 분위기를 언급하면서 좋은 말씀도 주시고 또 비판도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지 분위기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시대적 맥락이 아닐까 합니다. 당장 지금 우리나라의 윤석열 정부만 해도요, 그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이런저런 일들의 직접적인 결과 아니겠습니까? 트럼프를 이해하려면 그 전인 오바마 정권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컨대 트럼프를 낳은 것은 오바마 정권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바마 정부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복기해 보아야 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극우 포퓰리즘이라는 현상은 좌파 정치, 진보 정치가 실패한 직접적인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바마 정부의 실패를 보면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 노정해온 무능력과 오류를 유감없이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바마 후보가 당선되었을 적에 그때 온 세계가 정말 희망과 흥분으로 가득했었죠. 당시는 2008년 세계경제 위기가 터지면서요, 온 세계가 신자유주의와 금권 정치로부터 벗어나서 더 많은 평등과 더 많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그런 바람이 정말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그런 때였습니다. 여기에서 사회운동가 출신의 젊고 매력적인 흑인 진보 후보가 이 새로운 종류의 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Yes we can 하고 외치면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런 갈망이 생겨나는 것도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통령으로 뽑히기는 했습니다만 이 오바마 후보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행동계획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는 이 1930년대 대공황하고 맞아 싸웠었던 진보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너무나 대조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루즈벨트는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이 100일 동안에 걸쳐서 실로 대담하고도 굵직굵직한 법안들을 무더기로 통과를 시킨 바 있었죠. 이 오바마가 당선된 직후도요, 1930년대의 대공황을 방불케 하는 그야말로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였다라고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는 이렇다 할 만한 대책이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금융위기하고 경제위기를 수습하는 그런 실질적인 권력은요, 로버트 루빈이라든가 이 신자유주의적인 미국의 정치경제 질서를 설계했었던 바로 그 월스트리트 세력에게 그대로 넘어가고 말았고요. 루즈벨트가 했던 것처럼 어떤 금융 시스템이라든가 경제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부패하고 불합리한 점을 고치는 포괄적인 개혁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오바마가 말하는 그 새로운 종류의 정치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비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거는 지난 30년간 오바마뿐만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의 진보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들었던 비판이기도 합니다. 참여를 강조하고 소통이라든가 사회적 합의라든가 이런 말들을 즐겨 쓰고, 그리고 연예인들이라든가 청년들을 앞세워서 뭔가 문화적으로 세련되고 참신한 것 같은 분위기들은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걸 넘어서 정작 행동 계획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때부터는 우리 함께 모여서 얘기해 봅시다 모두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게 정치 세력으로서는 참 무책임한 일이라 할 수밖에 없죠. 저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낼 수 있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치경제학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제는 오늘은 아니고 언젠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막상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정책적 문제에 있어 갖고 굵직한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런 순간이 오면은요, 주류 지배층의 입장에 그대로 복속되고 흡수되어 버리는 이런 결과들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오바마가 이를 너무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2010년 초 벽두에 나왔던 연두교소 연설이었습니다. 그전 2년 동안 미국 경제는 경제위기와 금융위기의 뒷수습으로 아주 심한 내홍을 겪고 있었습니다. 시스템 붕괴 같은 아주 극적인 파국은 막았습니다만은 여전히 경제가 침체되어 있었고요. 투자가 부족하고 일자리가 부족해서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면 금융 시스템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아주 높았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은 낮게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은
이 사회적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악명 높은 문제를 안고 있었죠. 따라서 어떤 경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냐, 이건 아주 상식적이고 자명해 보였습니다. 사회적 인프라의 조성 등을 해가지고 재정을 팽창시켜서 고용을 창출하고 투자를 유발한다,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펼친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또 필요한 정책으로 보였습니다. 당시 정부는 거의 아무 비용도 들이지 않고서 풍부한 자금을 시중에서 차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금융시장이 그렇게 해서 안전자산을 내주기를 간절히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로서는 장기국채를 다량으로 발행해 가지고 안전자산을 공급하는 동시에 그렇게 해서 조성된 자금을 가지고 사회 인프라 같은 곳에 투자를 해서 고용을 유발하고 또 더 많은 투자를 갖다가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뭐 이런 게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대규모의 재정 팽창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오바마는 신자유주의적인 보수주의 입장을 관철하겠다. 자신의 정부는 철저하게 균형 재정의 기조로 나아갈 것이고 이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의회에서 적재재정으로 편성해가지고 올릴 경우에는 자신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이걸 반드시 막아내겠다, 이런 걸 아예 똑똑하게 못 박아버립니다. 2008년 경제위기에 대한 미국 연방정부의 대응은요, 그래서 사실상 2010년 초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201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미국 경제, 나아가서 세계 경제 전체가 장기적인 침체의 기간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결정적인 정책 내용에 있어서요, 과감하고도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기성 주류 지배 세력의 노선에 그대로 흡수되어 버리는 이런 현상은요, 비단 오바마뿐이 아니고 2010년대 내내 전 세계의 주요 진보 세력한테 고질적으로 나타났었던 문제입니다. 이런 한계에 부닥치니까요, 이 미국 민주당의 진보 세력은 더더욱 이 문화적인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서 이른바 정치적으로 올바른이라는 말이 있죠. PC스럽다라고 하는 말. 이 PC스러운 태도를 마구 강조하고 강변하기까지 하는 극단적인 행동과 태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는 오바마 정부가 끝난 뒤죠. 2010년대 끝 무렵이 되면은 이른바 워키즘이라고 하는 걸로까지 극단화되고요. 이게 다시 이른바 문화전쟁, 이 cultural war라고 하는 것까지 벌이면서 미국 사회를 완전히 갈갈이 찢어놓게 됩니다. 극단적인 PC주의를 내걸고 문화전쟁까지 벌어지게 될 경우에는요,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재앙에 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선 사회 전체가 큰 분열과 갈등에 휘말리게 되고요, 진보 정치의 몰락과 위축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반대급부로 극우 세력이 발호하게 되는 겁니다. 트럼프라든가 지금 공화당에 있는 정치인들 다수를 포함한 극우 포퓰리즘이 성장하는 아주 풍부한 토양이 됩니다. 이 아인슈타인의 말로 알려져 있죠. 문제를 낳은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그 문제 자체의 해결책을 찾아낼 수가 없다. 저는 트럼프를 낳은 것이 오바마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오바마식의 진보 같은 이른바 PC스러운 발상이라든가 PC스러운 설교나 계몽을 늘어놓는 것으로는 이 트럼프 같은 극우 포퓰리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기만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답은 뭘까요? 뭐 아주 자명합니다. 당면한 현재 위기의 상태를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이 대담하면서도 현실적인 행동 계획을 마련해서 함께 힘을 모으는 겁니다. 이 계획으로 사람들을 설득해 가지고 파괴라든가 증오라든가 분열의 논리와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 이렇게 계속 설득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엄청난 계획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너무 요원한 일 아니냐, 이것 때문에 답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주 대단한 계획이 나온 다음에 행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런 계획을 만들기 위한 실험이 벌어지는 속에서 행동이 만들어지는 것하고 계획이 만들어지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실험이라고 저는 믿는데요, 1932년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말로 이번 영상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미국은 대담하고도 끈질긴 실험을 필요로 합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잡아서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이를 솔직히 인정하고 다른 방법을 시도할 일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건 시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홍기빈 클럽이었습니다.